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지지옥션 보도자료와 이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부동산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기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도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뉴스 기사를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찾아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커뮤니티 부분을 마우스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각종 컨텐츠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뉴스, 경매 뉴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있었던 그런 뉴스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이슈가 되었던 그런 기사들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인데요. 자, 전주 아파트 법원 경매에 119명 응찰, 지방 역대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6일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소재하는 에코시티 더샵 30평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당시 감정 가격은 3억 2,500만 원이었고요. 이래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2,750만 원이었습니다. 자, 입찰 당시 무려 119명의 응찰자가 몰려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는 2001년 이 지지옥션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래 지방에서 역대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최저가보다 약 1억 5천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은 3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에코시티라는 곳은 이 군부대 35사단인데요. 이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구역은 대형 건설사 아파트와 이 호수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주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갈망도 커서 무려 119명이 몰린 듯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10월에 5억 원대의 거래가 됐었고요. 현재 호가는 6억에서 7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낙찰은 4억 원대 됐는데 근 1년 만에 한 50%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초부터 이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이 채권에서 늦어지고 연체 이자는 늘고 코로나 여파의 경매시장 울상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경매시장이 울상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매법정이 휴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매법정이 휴정하게 되면서 대기 중이던 수많은 경매 물건도 이 매각기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채무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낙찰기일이 매각기일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계속 지연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12월 22일부터는 또다시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결국 또 경매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채권자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채무자도 부담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전국 법원이 휴정을 했다가 다시 4월 달부터 이제 개정을 했었는데요. 자, 그 당시 어떤 물건들이 낙찰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36억 한남 더힐 나왔다. 초고가 아파트 줄줄이 경매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 올해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한남 더힐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53.8평이었고요. 감정 가격은 36억 4천만 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한남 더힐은 유명한 가수죠. BTS 그리고 김태희와 비 등이 그런 유명 연예인과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유명합니다. 자, 이런 초고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즉 각종 부동산 규제와 이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안 좋은 경기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낙찰가율도 낮아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전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올해 법원 경매 최고가로 첫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낙찰 가격은 38억 8,110만 원, 감정 가격의 약 107%의 낙찰되는 이변을 보였습니다. 자, 이 한남더일 아파트는요, 예전에도 경매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 거의 취소가 되거나 취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낙찰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에 대한 열기는 5월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기사 제목을 보시면 낙찰가율 105%, 4월에도 뜨거운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일단 읽어보면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매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노, 도, 강, 노원, 도봉, 강북구를 얘기하는 거죠. 노도강 등 비강남 아파트들의 감정가 이상으로 줄이어 낙찰되면서 서울의 4월 낙찰가율이 105.2%까지 치솟았다. 자, 지지옥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부동산 대출 제한 등으로 각종 규제가 시행 중이었죠. 그런데 이 계속되는 아파트값 상승,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의 선호 현상, 즉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노원, 도봉, 강북 지역으로 입찰자가 몰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 강남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역을 불문하고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면 전반적으로 다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꼼수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서 벌써 임의경매 꼼수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 이동 일대에 이 정비사업구역이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꼼수거래 혹은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경매로 매입할 때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허위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 구역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이 대지 면적이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 용산구 한강로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고택이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감정가격은 약 6억 700만 원이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의무가 없다 보니까 무려 45명이나 응찰해서 감정가의 200%인 약 12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향후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열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여름이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소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름 시즌에는 제주 도민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코로나19 내상의 5월 숙박시설 경매 역대 최고라는 제목인데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 경기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입은 내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5월 제주도 숙박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62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지옥션의 5월 경매 동향 보고서와 지역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제주 경매 시장에 나온 물량은 314건으로 전달에 비해 늘었다. 낙찰률은 33.8%로 전국 평균에 밑돌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찰가율도 68.8%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영난 악화를 이기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숙박시설이 부쩍 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 숙박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도
이 제주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을 했죠. 따라서 이제 제주도에 입도할 때에는 미리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음성 판정이 나와야지 입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관광객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계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캠코 공매 낙찰가율도 상승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낙찰가율도 상승했다.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 가격을 의미하는 이 낙찰가율도 높아진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공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경매보다 참여하기가 더 편합니다. 하지만 이 경매만큼 정보가 풍부하지도 않고요. 경매와는 다르게 이 명도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상대적으로 참여율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마저도 이 낙찰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매에 참여했던 이 투자자들이 공매에도 서서히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올해 6월 아파트 낙찰가율은 90.48%로 지난해보다 4.38% 상승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경매 낙찰가율은 106.6%이다라는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아직 공매 낙찰가율이 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공매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경매만큼 정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가율이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지옥션에서는 이 경매와 공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021년부터 공매 정보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개편될 예정이고요. 압류재산뿐만 아니라 공매, 매각, 국유재산 매각, 임대, 그리고 신탁사 등 각 기관들의 공개 매각과 임대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편될 지지옥션의 공매 정보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기사인데요. 감정가만 156억 원, 역대 두 번째 고가 단독주택 다시 경매라는 제목입니다. 경매 시장에 나온 단독주택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감정가가 매겨졌던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서울 하얏트 호텔 인근의 고급 주택지에 위치한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무려 155억 원이 넘어서 이 경매 사건 중 감정가격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단독주택 물건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한 그런 사건이죠. 자,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올해 초부터 이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빌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난마저 확산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에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이 경기도권 빌라로 수요가 몰리는 듯 합니다. 실제로 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10월에 경기도 빌라의 낙찰률은 28.6%로 그쳤는데요. 11월에는 33.1%로 상승을 했고요. 낙찰가율도 69.4%에서 71.3%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난에 따른 이 수도권 빌라의 패닉바잉, 공황 매수죠.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기가 경기도뿐만은 아니죠. 파주, 울산, 창원 패닉바잉, 경매로 우르르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경기도 파주시와 울산, 경남, 창원시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과 정부의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이들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자 주택 매입 및 투자 열기가 경매 시장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이었던 이 파주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30%를 기록을 했는데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두산 위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감정 가격은 3억 8,500만 원이었는데요. 무려 54명이 입찰해서 낙찰 가격은 5억 6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울산 지역 아파트는 낙찰가율은 97.5%로 이 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창원도 마찬가지로 90.4%로 5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런 풍선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어김없이 12월 17일이죠. 자, 이들 지역도 다 같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파주와 울산,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뭐 이쯤 되면은 전국이 부동산 규제 지역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갔던 이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있었던 부동산, 특히 경매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지지옥션이 발표하는 이 월간 동향 보고서 외에도 거의 매주 새로운 경매 이슈가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각종 입법을 통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도피처로 인식되는 이 경매 시장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21년부터는요, 이 공매 정보도 더욱 확충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뿐만 아니라 이 국유재산의 매각과 임대, 그리고 각 기관들의 매각과 임대 정보도 저희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지지옥션 TV는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발빠른 취재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는 보다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